연속 확률 변수로 완전히 변수로 바뀌었어. 연속이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변수고 연속의 짝꿍은 확률 밀도 함수다. 그냥 기본이야. 연속이면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면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여야 돼.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섞일 수 없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넓이다라고 설명했지. 넓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적분이다. 정적분이다. 확률이 정적분이다. 그러면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래프가 지금 이게 그래프야. 이게 정의역은 0부터 3분의 1. 그러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 그러면 이 넓이가 총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1이다 라고 해도 되고, 가로가 3분의 1, 세로가 k인 직사각형에서 여기 비어있는 뒤집어진 삼각형을 빼도 되지.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밑변은 3분의 1, 높이가 k인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1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양면에 6 곱하니까 네, k 값이 나왔네. 이번에는 분기 함수다. 함수가 두 개. 근데 방금 그림도 그래프가 꺾여 있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기 함수였어. 식을 구하지는 않아서 출제자가.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0부터 3까지는 y는 kx인데, 자 k의 부호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음수면 이렇게 되거든.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양수가 맞아. 왜? 이 정의역을 기준으로 x축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정의역을 기준으로. 정의역 바깥에는 관심이 없어. 0부터 9까지가 정의역이니까 0 왼쪽과 9 오른쪽은 관심이 없어. 그릴 필요도 없어. 요 안에서는 x축 위에서만 그려져야 된다. 그 다음 요 직선을 그려야죠. 요 직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직선 그리는 법, 엄밀히 말하면 x절편, y절편 찍게 돼 있는데 요건 약간 팁인 게 어차피 3부터 9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냥 두 개를 넣는 게 더 빨리. 이런 경우. 3 집어넣어. 2분의 6, 3k. 근데 얘 3 집어넣으면 얘도 3k니까 같은 점을 지나. 대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네. 그 다음 9 집어넣어. 9 집어넣으면 0이지. 9,0이니까 0.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빠르게 될 수 있어. 그냥 정역에 있는 두 점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분기함수는 이어지게끔 출제가 된다는 거. 근데 무조건 이어진다라고 해도 될지 그게 좀 애매해. 안 이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은 없어. 그럼 안 이어진다고 봐도 되나? 근데 누가 언급한 적은 없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 없어. 근데 출제된 걸 보면 이어져 있긴 해, 다. 자, 그럼 밑변이 9고 높이가 3K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로 끝내면 되겠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별거 없습니다. 그 659번은 풀지는 않을 건데 얘는 그냥 A지. 그냥 A는 상수함수야. Y는 A. 가로선. 그렇게만 그려주면 돼. 가로선으로. 이것도 거의 이거는 그림이 없고 식으로만 돼 있네. 아까도 식으로만 돼 있었지 참. 별거 없네. 거의 같은 유형일 것 같은데 x에다 1, 3을 그냥 넣으면 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야. 여기.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k분의 2인데 3을 집어넣으면 k분의 2인데 당연히 k분의 2가 위에 있어요. 그래야 그래프가 x축 아래로 안 내려오지. 그러면 요 넓이가 정의역이니까 요 넓이가 1이다. 그럼 끝났지? y는 2분의 1x. 다 그릴 필요 없고 0부터 2까지만 그립니다. 2,1이야. 여기에 k가 있어도 k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쉽게 내는 편이야. 왜? 어차피 이 넓이는 1이 돼야 된다를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식이 나와 있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 나와 원리가. 그런데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뭐다? 만약에 이게 이산 확률 변수였다면 x가 1일 때 확률과 x가 2일 때 확률을 더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니까 1부터 2까지 넓이가 확률이다.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확률이다. 정적분이 확률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자가 말하는 확률이다. 자, 따라서 요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이고 요게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 1. 여기 안 써있어. x에다 1 집어넣어서 찾아. 2분의 1. 밑변 2분의 1. 아랫변 밑변. 따라서 아랫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야.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전체 넓이 1이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돼. 어차피 전체는 1이니까. 자, 절대값 1차 함수. 자, 절대값 그리는 방법은 지금 얘는 지금 16이 빠져나가 있긴 한데 사실 16을 안으로 넣어도 이 차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얘라면 16은 그냥 상수니까 이건 차이가 없어. 항상 절대값은 문자가 문제인 거지. 문자가. 그래서 식 전체 절대값이라고 봐도 괜찮지. 식 전체 절대값은 우리 어떻게 그렸어? 절대값이 없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위를 그리고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리면 됐었지. 자, 요 점에 좌표를 좀 알아야 되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마사.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사. 그럼 여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x절편이니까 4분의 1이 나와. y에다 0 넣어봐. x값은 4분의 1이 나와. 이번에는 x절편, y절편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야. 자, 근데 정의는 2분의 1까지. 여러분 절대값을 접어 올리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대칭성이 생겨. 그래서 그래프가 딱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 대칭이 2분의 1에서 끝나야 돼. 정의형이 2분의 1에서 끝났으니까. 자,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건 8분의 1부터 8분의 3까지야. 8분의 1은 여기 있고 8분의 3은 여기 있어. 따라서 요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밑에는 이제 적어 올렸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참고로 빨간색 함수는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부호 반대니까. 자, 그래프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다.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니까 좌우 대칭이다를 아는 사람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이 8분의 1, 8분의 1. 그러면 둘의 넓이도 똑같을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지. 나는 빨간색은 음수니까 나는 이거 넓이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똑같구나. 어차피 여기서 대입할 거니까 8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8분의 3 빼기 4분의 1. 얼마지? 8분의 3 빼기 4분의 1은 8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지. 8분의 3 2. 따라서 밑변 8분의 1.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 2개. 넓이가 2개 똑같은 게. 물론 대칭인 걸 모르는 사람은 2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 엄청난 속도 차이는 아닌데 알면 좀 더 빠르지. 항상. 절대값 그래도 식 전체 절대값은 4개 푼다. 근데 만약에 식 전체가 아니면 경우 나눠야 돼. 어떻게 경우 나눠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지금은 식 전체 절대값으로 내가 풀어버렸어. 자, 666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부터 4까지 확률이 16분의 1이다. 자, fx가 1차 함수고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니까 뭐 이건 절대값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두 점 찍으면 돼. 0, 4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니까 2분의 1. 4 대입하니까 0인가? 이런 직선이 되는 거지. 자, 이제 A부터 4까지 확률이야. A가 어딘지 몰라? 여기. 몰라. A부터 4까지 확률은 정적분이다. 이 넓이가 16분의 1이래. 밑변. 오른 빼기 왜? 높이는 좌표를 알아야 돼. A 집어넣어. 2분의 1 빼기 8분의 1이에요. 높이가 2분의 1 빼기 8분의 1이가 돼야지. Y값이 높이. 다음 밑변. 이게 높이인데 흥분할게요. 그러면 8, 2, 16이지. 양변에 16을 곱하니까 완전 제곱이 되지.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제곱을 없애는 문제 풀마로 들으시는 게 좀 더 빠르겠지. 그럼 플러스로 한번 마이너스로 한번 두 번 풀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풀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로 풀면 5가 나와. 뭐가 맞게? 왜지? 4보다 작아. 4보다 작아야지. 왼쪽에 있어야지. 하는 거지. 3. 여기를 봐도 A가 4보다 작다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논리를 잘 따져야 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지. 똑같은 거야. 똑같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활용이 되겠네. K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를 K라고 하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초록색의 확률이지. 그게 16분의 15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의 넓이인 거지. 아니면 1에서 빨간색을 뭐 해도 돼? 네. 빼도 되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사다리꼴로 갈까? 높이는 K, 아랫변은 2분의 1, 윗변은 K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사다리꼴의 넓이고 16분의 15다. 이제 계산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거는 통분하시고 양변 계산 잘 해주면 되지. 8로 통분할까? 그러면 16을 곱하니까 16. 우변으로 싹 다 넘길게. K제곱 마이너스 2K. 왜 인수분해하면 돼? 어디서 썼지? 저기 2분의 1 더했을 때. 아 1인데 그지? 이게 8이지 8. 네. 8이지.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가 되나? 8K. 그럼 인수분해 되지. K는 3 또는 5. 이번에도 K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팔도 풀어줄까? 거의 비슷비슷해.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나 그러지 않아. 약간씩만 변형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적분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했지. 왜냐면 1차식이니까. 1차하고 0차는 적분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근데 2차, 3차가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2차, 3차도 예상을 하고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적분 기억나지? 정적분 하는 거. 지난 기말이니까 그래도 기억이 많이 안 좋아졌을 거야. 0부터 4K까지가 정의역이야. 그럼 0부터 4K까지 위에 있어야 돼. 0인 것까지 괜찮아. 0 이상이야. 0 집어넣으면 2K니까 2K가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K를 넣었을 때 6K야. 4K를 넣었을 때 6K.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직선이고. 그럼 전체 넓이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고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아랫변, 윗변, 높이 2분의 1. 4K지. 플러스 12K는
계산 틀렸어 지금. 아 이거 K가 둘 다 들어있지 지금. 네. 그러면 3차 이 되는 거야? 16K 제곱? 아 K 제곱은 16분의 1, K는 풀마? 계산이 없으니까. 자 K는 양수해야 되니까 플러스 K 구했고, 그럼 이제 이 식이 4분의 1이니까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도 다 수정해야지 뭐. 이 K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되고, 얘는 1,2분의 3이 되나? 자, 이제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이야.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인 것이요. 이렇게 포함 되지. 사다리.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어 별로. 좀 다른 유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달라 보이긴 하네. 문자가 좀 많아졌지. A, B 불기함수도. 자, 0부터 2까지. 0 대입해. A. 이게 있겠지 뭐. RS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니까 0. 그 다음에 얘도 2 집어넣으니까 0. 저는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프가 연속, 확률 변수는 대부분 연속이야. 예측컨대.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B. 근데 B가 뭐 모르겠어. B가 A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넓이를 10으로 쓸 거니까. 이 녀석의 총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넓이가 A가 되나? 얘의 넓이는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가 1. 찾아놓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확률. 2분의 B는? 2분의 B가? 3분의 1. 에이, 여기 뻔뻔시네. 별거 없네. 직선을 좀 잘 다루는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단어이고, 직선이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할 것 같아. 자, 정의역. 안 써 있어? 좀 그러네. 내신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래프가 있는 부분이 정의역이라 가정되어 있는 것 같아. 0부터 6까지. 그냥 타협을 할게. 문제집이니까. 밑변 높이 2분의 3분의 1. 자, 4부터 6까지 확률 봐. A가 3분의 1이면 찾았는데 4부터 6까지의 확률이야. 구하는 건 여기. 그럼 이걸 구하려면 이 점의 y좌표를 찾아야 되고, 이 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직선은 두 점을 지나잖아. 2,3분의 1과 또 6,0을 지나지.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기울기는 두 점을 나란히 쓴 다음에 도나 빼는 거야. 6 빼기 2가 분모, y 빼기 y가 부자야.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꼭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나란히 써놓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기울기 찾았고, x절편 6,0이다. 그러면 y 빼기 0은 기울기 x 빼기 x1. y 빼기 y1 기울기 x 빼기 x1. 이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6분의 1인가? 그럼 대신에 여기 6이니까 여기 밑변이 2, 높이는 6분의 1. 넓이 구하면 되겠지. 자,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직선 연습하기가 좋고 특히 동훈이는 요 풀이를 추천합니다. 직선 연습 많이 해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 기울기 잘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잘 되는 사람들은 도형으로 그냥 풀 수도 있어. 이거 중학생한테 이 그림을 주고 똑똑한 중학생한테 넓이 구해봐 그럼 잘 구해. 오히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닮음을 배우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유가 이 좌표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거든. 그럼 중학교 2학년은 일단 여기 3분의 1은 써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거야. 자, 따라서 얘는 밑변이 2지. 얘는 밑변이 4지. 그럼 닮음이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니까 얘 높이가 궁금하니까 h라고 보면 얘 높이가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작은 거대 큰 거니까 작은 거대 큰 거. 해서 높이를 찾아도 된다는 거지. 6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빠를 수는 있겠지. 근데 닮음이 어설픈 실력이면 안 하는 게 나아. 닮음을 잘 모를 것 같으면. 근데 직선 연습 먼저 해야 돼, 순간. 닮음은 두 번째 풀이지 베스트 풀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닮은 비를 찾기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야 너무 눈에 보이는 닮음이지만 회전되어 있거나 하면 여러분 잘 못 찾거든. 그러니까 일단 직선부터 연습하는 게 맞아. 난 직선 잘하는데 하는 사람은 바로 닮음으로 연습하세요. 자신 있으니까. 자, 좀 어려워졌네.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가나가 들어가면 일단 좀 어렵지. 마상부터 3까지가 정의였다. 살아있나? 기억 속에? 동훈아 살아있어? 안 죽었네. 요거라 뭐야 이거? 와플짝이 그 중에 어떤 와플짝 답을 얘기하는구나. 원마홀 와플짝에 해당하지. 왜? 마이너스를 넣는데도 여기 플러스니까 와플 y축 대칭 짝수차였지. 근데 짝수차는 다항함수일 때 이야기야.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없어. 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y축 대칭까지는 확실히 받아들이면 돼. y축 대칭. 와플짝 다항함수라면 짝수차라는 얘기고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림을 적당히 그리는 게 진짜 믿을 수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 이런 그래프로 그냥 좌우 대칭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상분 어디까지? 3까지. 물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2차 함수처럼 그려도 돼. 대칭인 건 뭐든 돼. 쉽게 풀기 위한 노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다면 삼각형에는 보장이 없지. 오케이. 잠깐 놔두고 왼쪽 오른쪽 넓이를 각각 알겠다. 왼쪽 오른쪽 넓이 얼마씩이야? 각각? 2분의 2분의 1씩이지.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 1이 되잖아. 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그렇다고 높이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곡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확실한 건 넓이가 반빵이다까지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놓는 거네. 질문은 일단 이거. 그럼 얘는 2분의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3까지. 이 넓이가 0부터 2분의 1까지. 바로 왼쪽이네. 얘 넓이가 얘 넓이 몇 배다? 네네. 4배다. 따라서 얘를 K라고 놓으면 얘는 몇 K? 4K다. 얘를 K라고 놓으면 항상 선생님은 작은 걸 K라고 놓거든. 그래야 분수가 안 나오니까. 5K가 2분의 1이다. 맞아. K는 얼마다? 10분의 1이다. 따라서 10분의 1이다. 10분의 1. 근데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답은 10분의 2가 되겠지. 끝났지? 저런 해석만 잘하면 연산은 오늘 쉬울 수 있다.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배경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와플짝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이거지. 사실 내가 더 상위 개념이라 해서 이 가족. 안 들려?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는 x의 부호가 똑같았어. 지금 그때도 헷갈렸는데 너 아직도 이거 못했어 너. 자, 하지만 과정이야. 도달해야 돼. 주기함수는 x의 부호가 똑같다가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x의 부호가 반대인 거. x는 뭐 대칭? 평균 대칭. 여기서 평균이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을 구하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x가 사라지고 요거 대칭이야. 근데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때는 1 빼기 x와 1 플러스 x가 똑같을 때는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면 1이지. 따라서 x는 뭐 대칭? 1 대칭. 그래서 이 식이 되게 강력한 근거가 뭐였어? 방금 전에 또 와플 짝도 설명이 돼. 얘도 부호 반대지. 더해서 2로 나누면 0. 따라서 x는 0 되지. x는 0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불러. x는 상수가 세로 서냐? 더 상위 개념이야. 이게 더 강력해. 그래서 이거 두 개. 주기함수, x는 대칭함수 구분하기. 자, x의 부호에 집중한다. 주기함수는 부호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x는 1대칭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x는 1만 그려. 아까 이거 y축처럼 그렸던 거. 그냥 또 똑같이 그리면 되지. 아까는 y축 대칭이니까 y축 기준. x는 1대칭인데 x는 1 기준. 이제 푸는 법이 똑같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좌우 넓이가 똑같다는 게 또 간격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지우니까. 2분의 1씩 똑같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3배다. 그림은 좀 말이 안 돼. 그치? 얘 넓이가 얘 넓이의 3배다. 그럼 여기가 K면 여기가 3K다. 그림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막 그렸기 때문에. 대칭이 되게 막 그렸기 때문에. 불안하면 V자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좀 더 말이 되긴 할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그림의 형태를 무시하고 그냥 창피한다. 어쨌든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 다 더해서 1이다. 이용하면 K값 나왔지? 이제 묻는 말 1부터 2까지 K를 물어보래. 아까랑 거의 동일한데 배경 지식. 아는 사람한테 쉬운 문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공부하느라 힘든 문제가 돼. 이제 공부해서 넣어놓고 다녀. 참 여러 번 설명했지. 주기함수하고 x는 평균 대칭은 여러 번 했는데 헷갈린다니까. 이해는 해. 왜? 여러분 선배들이 헷갈렸어. 되게 5대5네라고 내가 이미 겪었어. 예전에는 젊을 때는 왜 못해요? 왜 5대5냐고 화를 냈었어.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화를 낸다고 더 열심히 배우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외웠냐? 안 외웠지? 또 해. 이렇게 바뀌었어. 안 외웠지? 또 해. 반복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오네. 오늘 시간은 많이 안 남았지만 진짜 중요한 개념 나왔어. 지난 시간에 우리 분포 하나씩 썼어. 표 그렸던 거 기억나? 필기할 때? 이상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표 분포라고 했지. 거기서 대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분포가 중요한 건데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상 확률 변수의 대표 분포가 이항분포야.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연속만 쭉 하고 있다가 다시 이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상이라면 셀 수 있는 거고 표 그려서 평균 구하는 거죠. 그지? 표 그려서. 자, 근데 이항분포는 뭐냐? 이제 이항분포 지난 시간 그 PPT 할 때 이어서 해도 돼. 표에서 여기까지 써놨을 거야. P, N, P가. 자, 우리 N과 P가 들어있는 식이 있었는데 독립시행에서 사건 X가 R번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썼어? NCR
T의 R승 Q의 N-R승. 자,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야. 둘은 같은 개념. 둘 다 독립시행이야. 그러면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냐? 독립시행이라고 안 부르고 용도가 다른데 얘는 뭐 구할 때 쓰는 거야? 독립시행은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하분포는 뭐 구할 때 쓰는 거냐면 통계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 이름이 뭐야? 확률 통계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랑 똑같은 개념이 확률로 출제가 되면 독립시행인 거야. 이름이. 근데 이 똑같은 개념이 통계로 넘어오면 독립시행을 통계에서는 이하분포라고 따로 이름 또 지었어. 또 왜 똑같은 독립시행이라고 안 지었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하분포라고 이름 지은 거야. 되게 특별하게, 원래 특별한 녀석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행위야 지금. 무조건 이건 둘 다 100% 출제되는 거 시험에서. 자, 그러면 독립시행 다시 표 그린다고 상상해봐. 이거 표 그린다고 상상해봐. 동전을 10번 던질게.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할게. 앞면이 0개 나는 확률부터 앞면이 몇 개? 10개 나는 확률까지 구해야겠지. 표는 왜 그래요? 뭐 구하려고 표 그렸지? 표는 확 열심히 그렸잖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귀찮은 거 맨날 하잖아 이렇게. 귀찮아 계산 틀리지 말아야지 하잖아. 왜 하는 거야? 가장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어? 확률 구하려고 한 건 아니야. 확률도 구하지만 최종 목적이 확률은 아니야. 그럼 확률이라는 단어에서 다 구했잖아. 통계는 왜 한다?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표를 그리는 목적 자체가 평균과 분산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표로 그리려고 했더니 동전 2개, 3개는 안 어려워. 2C 0, 3C 0 이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10개면 어때?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100개는 말도 안 되고 10개만 해도 말이 안 돼. 10C 0, 10C 1, 10C 엄청나 확률이.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수학자들이 다 공부했어 이미. 야, 독립시행은 평균 구해줄게. 표 그리지 마. 고맙지 않니? 동전 10개만 던져도 난리가 날 텐데 내가 계산해줄게. 자, 그래서 이하분포라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이하분포 이거 보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시가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거 2개만 알면 되는 거지.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니까. 평균은 NP야. 여기는 N과 여기는 P를 말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평균. 분산은 NP를 한 번 더 써. 그리고 여기다 Q만 추가해줍니다. 이게 분산. 자, 그러면 통계에서 갑자기 독립시행이 약간 불편한 녀석이거든요. 이거 통계 보려고 하면 귀찮은 녀석이 한 칸 한 칸이 다 요게 다녀야 된다. 한 칸. R이 1대, R이 2대, R이 3대 이런 불편했던 기억이 숙제 중에 있었을 거야. 독립시행이지 얘들아.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라고 설명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풀어. 평균 그냥 구해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독립시행은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 공식이. 왜 그려? 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독립시행 문제면 표를 안 그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표를 그리겠지. 동전 10개를 표를 그리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야 고생하지 마 하고 알려주는 거야. 독립시행인 거 알았어? 그러면 그걸 이하분포라고 부를 거야. 통계에서는 이름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B, L, P. 여기서 B는 이항을 영어로 한 거야. 바이노미얼 그냥 약자야. 이거 돼. 그래서 이항이 B라고 부르는구나 영어로. 그리고 N은 여기 시행 전체 횟수야. N 그대로 쓰고 P는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내가 매번 강조했어. 그 P가 그려놓은 거야. NP, NPQ 끝난 거야. 표준편차야 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항공포가 나왔지. 근데 물어보는 건 확률이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항공포는 독립시행의 통계 버전인 거야.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인 거야. 그럼 이 똑같은 녀석이 질문에 따라 내가 뭘 써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야. 질문이 통계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걸 통계 버전이라고 할게. 질문이 통계면 뭘 써야 돼? 이항공포. 질문이 확률이면 뭘 사용해야 돼? 독립시행. 그렇게 개념이 자리 잡아야 돼. 물어보는 게 확률이야? 그럼 독립시행으로 풀어. 물어보는 게 통계야? 그럼 이항공포로 풀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둘은 한 셋이야. 한 셋 정도가 아니라 같은 개념인 거야. 따라서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네가 N이고 네가 P지. 그럼 아예 독립시행을 써놓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둘 다 써놓고 그냥 질문인 거야. 하고 그때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익숙해지면 둘 다 쓸 필요 없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두 개를 계속 쓰는 연습. 이 둘이 한 셋이라는 걸 계속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따라서 n이 지금 6이니까 바로 대입할게요. 60r Br승 Q의 n-r승. 자, 이게 물어보는 게 뭐니? 통계야 확률이야? 확률이네? 그럼 둘 중에 뭐 쓸 거야? 확률식 쓰지. P 확률 구하면 R에다가 3 집어넣고 X는 3이니까 R이 3. 따라서 6, 3분의 1 세제곱 3분의 2 세제곱.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지.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하나만 계산하는 게 어디야? 여러 개 할 필요 없는데. 자, 병을 앓고 있는 21명이 완치율이 80%. 자, 다시 한번 독립시행이 종류가 뭐뭐 있었지? 대표이유. 내가 외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동전 또 주사위. 맨날 던지는 거 두 개는 기본이지. 또 아니 대답 언제까지 못할 거야? 보건 추출. 나올 때까지 계속 써. 내 스스로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필기하는 거야. 채훈아. 듣기만 하지 말고 좀 써. 부지런하게. 마지막. 통계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은 뭐 어떤 거다? 감기약을 먹고 나을 확률. 타율. 안타를 치면 어떤 특정 선수의 타율은 매번 칠 때마다 확률이 똑같다고 봐.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0번 중에 뭐 200번 맞췄다. 뭐 이런 확률이 있다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네 가지야. 전부는 아니야. 또 얘기하지만. 이 네 개를 항상 갖고 다녀야 통계적 확률, 독립시행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한다. 저 완치될 확률이 어디서 나왔겠어?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을 보고 판단한 거 아니야. 통계적 확률이. 치료율이 88이야. 자, 그러면 이거 독립시행이구나. 확률은 P는 퍼센트로 확률이 없어서 5.8이구나. 한 명이 약을 먹었을 때, 한 명이 약을 먹었을 때 완치될 확률이 있죠. 따라서 소문자 P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독립시행 이제부터는 독립시행이 나오면 세트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 단어부터 지금 순간부터는 항상. 따라서 P X가 R을 확률은 몇 명이요? 21명이 실험을 하지. 21R 0.8R 0.2 21 마이너스 하고 세트 이항공포 n, p라고 써놓는 습관을 갖는다. 확률이냐 통계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두 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놓고 현자 수를 x라고 할 때 물어보는 게 뭐야? 확률이네? 그럼 독립시행으로 풀어야지 이항공포가 아니라. 자, 따라서 20 이상이니까 20과 뭐 있어? 21. 따라서 요렇게 더해야 되지. 0.8이 집승? 대신에 답에도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요거랑 공통이 뭐냐면 0.8이 20제곱이잖아. 인수분해 하는 습관이 좋아. 0.8이 5분의 4니까 이거에 20승으로 묶으면
21시 20은 21시 1로 바뀌지. 따라서 21이 되지. 항상 n-r 공식 써보라고 했다. 작아지면 2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0.2니까 5분의 1 플러스 얘는 1이고 얘는 하나 남으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1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25 5가 되나? 그치? 5분의 25가 되지. 5니까 이거 하나 떨어질까? 이게 객관식이 어떻게 써있냐 예측하기 힘듭니다. 적당히 요즘 써놓고 나라면 정리를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 거야. 가장 손수분이 끝까지 해서. 근데 객관식은 비슷하네. 운이 좋은 거야.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똑같은 건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일단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마지막은 답하고 비교하자. 이렇게. 공통으로 묶는 건 좋은 습관. 그런데 678번은 8번 8번 전체 n이 8인데 7 이하야. 그럼 7, 6, 5, 4, 3, 2, 1, 0 해야 되지. 너무 많지 않아? 어떻게 풀어야 돼? 나머지 어디서? 1에서 내가 항상 적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7 이상의 부정은 7 이하의 부정은 7초가 안 돼. 7초가 8밖에 없거든. 확률 확률만 이래서 때리지. 그래서 부정은 항상 생각해라. 내가 뭔가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부정을 한번 더 생각해라. 지금 계속 확률로 물어보겠지. 계속 독립시행인지. 그렇지. 아직은. 동훈아, 독립시행하고 누가 한 셋이라고? 뭘 거길 봐. 칠판이 있는데. 진짜. 그래. 칠판이 있는데 어딜 봐, 너는. 눈치가 없냐. 안 좋은데 필기를. 눈치가 있어야 돼. 군대 가서 고생한다. 군대는 체력을 기르는 곳이 아니야. 눈치를 기르는 곳이야. 못하면 지금 욕먹거든. 그러다 굉장히 눈치 봐야 돼. 이러고서 눈치 엄청 봐야 돼. 선생님도 눈치가 없어. 엄청 고생했어. 우리 여학생은 관심 없을 거야.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자,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남은 횟수. 주사위 던질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 한 번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 아니야. 여러 번 시행하는 거야. 자, N은 6이다. 그럼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다. 6의 약수 4개 있으니까 6분의 4. 3부터 5까지니까 독립시행이지. N이 6이니까 3부터 6시 3. 6시 4. 이 정도만 해도 계산이 좀 귀찮긴 해. 6시 5까지. 이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계산을 좀 도움을 주면 분모가 다 3분이니까 3의 6제곱으로 통분이 가능하다. 요거 다 3의 6제곱인데 다 지워버려. 이렇게 하고 남은 녀석만 좀 집중해서 계산하면 이것도 공통으로 묶은 거지. 조금 낫지 그래도. 이런 관점 연산 실력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도 독립시행이라고 통계적 확률을 받아들여야 돼. 과일 가게에서 과일 중 사과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그럼 내가 한 개 집었을 때 그 개가 사과의 눈 감고 집었을 때 25%라는 얘기잖아. 두 번째 집어도 25%인 거야.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이것도 독립시행인 거지. 근데 4명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4번 시행했다는 얘기지. 한 사람이 4번 해도 되고 4명이 한 번씩 해도 돼. 똑같은 개념이야. 사과를 사는 사람 수를 X라 할 때 사과를 사는 사람이 3명 이상일 뿐이야. 그러면 4C3과 4C4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지. 두 개밖에 없지. 중요한 건 뭐다? 이 문제를 혼자 읽었을 때 독립시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없는 능력이 큰 차이를 봅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 단어에서.
자, 683 조금 어려워 보이네. x는 이항분포 b 3,p를 따르고. 자, 따른다라고 이제 나왔지. 요것들이 문법을 기억해놔. x가 따른다. 따른다를 이렇게 물결무늬 화살표를 씁니다. 수학 기호부터 실제로. 자, 이렇게 쓰고 y는 따른다. 4,2p를 따른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구나. 그러면 물어보는 게 확률로 나와 있으니까 저걸 이제부터는 저 말이 안 써 있어도 확률 독립시행을 써놓고 푼다. n이 3. p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놓는다. 그래도 p, y가 r을 확률은 4cr. 여긴 r과 저긴 r은 다릅니다. 2p가 확률이네. 2p의 r승. 1-2p의 4-r승. 여기도 이렇게 쓸게. q라고 안 쓰고 1-p라고 쓰겠어. 여기 2p니까 1-2p가 돼요. q가 아닙니다. 원래 q라는 건 실체가 없는 개념이야. 1-p를 q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는 뿐이야. 자, 이렇게 했고 이제 x가 3일 확률을 계산해서 대입하고 y가 3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서 대입해야 돼. 그럼 3 이상이면 3하고 뭐 있어? 4가 있겠지. 계산 좀 귀찮은 문제네. 그러면 3일 확률부터 쓸까? 15 곱하기 저기 15부터 쓸게. x가 3일 확률이니까 3C3 C의 3승. 얘는 안 써도 돼. 영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두 개를 더해야 돼. 3과 4야. 4C3 2P의 세제곱 1-2P의 1제곱 더하기 4C4 2P의 4제곱. 이렇게 얘는 0제곱이니까 안 쓸 거야. 0제곱은 이제 안 쓸 거야. 1이니까.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얼핏 봐도 식이 되게 복잡한 게 좀 느낌이 오지. 자,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1 곱하기 1 같은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항이 전체 몇 개야 개수가? 3개지. 항이 3개니까 p 세제곱이 모든 항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양면을 p 세제곱으로 3번 나누고 요거 p 세제곱 이렇게 나누면 2세제곱만 남는 거야. 여기 p 16p 4제곱이지. 그러면 16p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집중하면 1차 방정식. 1차 아니야 지금? 남은 거? 그렇지? 이건 8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하게. 괜히 헷갈릴까? 이제 남은 거 집중해서 계산하면 p가 나옵니다. 끝. 중요한 건 뭐야? 계속 얘기하지만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은 한 셋이다. 같은 개념이다.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닌다. 자, 685. x가 이항분포 10,p를 따르고 x의 평균. 평균이 나왔네? 그럼 뭐 사용해야 돼? 통계니까 이항분포를 써야겠다.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니다가 지금까지는 독립시행 쓰는 것만 계속 나왔었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x가 따른다고 여기서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표현 np 그다음 분산 np 그대로 쓰고 q 한 번 더. 근데 평균이 4라고 써 있으니까 p가 나왔지. 5분의 2. 그러면 10 곱하기 5분의 2인데 q는 얼마야? 5분의 3. 그럼 분산은 얼마야? 5분의 12. 근데 x제곱의 평균이지. 물어보는 게 뭐야? x제곱의 평균이지. 얘는 어디서 나왔어? 분산에서 나왔지. 분산. 그러면 분산은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면 다 집어넣으라고. 공식 한번 딱 써놓고. 평균 구해놨잖아. 4라고. 자, 끝났지? 자,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 이항분포는 이런 존재다.
688까지 숙제 나옵니다. 687까지 풀어줄게. 688까지 숙제입니다. 평균이 3분의 4,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8. 그러면 통계니까 바로 NP. 그리고 분사는 NPQ인데 이게 3분의 4 Q겠네. NP가 3분의 4니까. 분사는 얼마인지 안 나와있지 아직. 근데 분사는 뭐야? 공식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고, 그 분사는 여기 써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8이고 평균이 아까 얼마였지? 3분의 4였지? 제곱하면 916. 끝났네. Q 나왔네. 9 곱할까? 9 곱하니까 이게 8이고 Q는 12분의 8이니까 P는 3분의 1. 물어보는 게 뭐야? 뭘 풀어야 돼? 중립식. 계속 왔다리 갔다리야. 둘은 같은 개념이야. 한 셋이고. 따라서 N. N이, N 안 구해야 되는데? 그지? 요 N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식. N 안 구했어. 오직 P 구했으면 여기 3분의 1 주고, 3분의 1. 그래서 N 얼마? 4. 구해야지. 그럼 이제 4C 1이지. X가 1을 넣으면 R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P가 3분의 1이니까 1승 3분의 2에 4 빼기 1승. 요거 계산하시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